자, 그러면 우리가 지진 정보를 보는 뷰어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바인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방금 배운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기 지금 지진 정보를 보여주는 이게 뷰가 있죠. 이 뷰에다가 이게 이제 constraint layout 안에다가 아니 constraint linear layout이죠. 근데 이 그 recycler view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frame layout인데 여기다가 recycler view를 이렇게 채워 넣어요, 그죠? 그러면 이 recycler view는 그 해당하는 뷰를 그 풀로 만들어 가지고 무한히 많은 그런 스크롤이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죠. 그럼 리사이클러 뷰는 이 안에 뭘로 구성되는가 하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구성되죠. 근데 요 하나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내부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요. 하나는 여기 보면 날짜,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진도, 이 세 개의 텍스트 뷰가 있었죠. 근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earthquake이라는 array 리스트로 earthquake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array 리스트가 사실은 이제 배열 같은 거죠.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보여주는 요 내용이 두 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바인딩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댑터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어댑터에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세팅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여기에다가 데이터 바인딩 기술을 여기다가 접목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이번 실습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바인딩을 활성화하도록 여기에다가 요 build.gradle에다가 이걸 사용하겠다. 이걸 이제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build.gradle에 모듈 앱 있죠. 모듈 앱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뜨죠.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가 하면 안드로이드에다가 여기 쭉 넣어주는데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라는 거예요. 데이터 바인딩에 enabled는 true 이렇게 이제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Gradle files have changed since last project sync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바뀌었으니까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 sync now가 있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요 sync now 있죠. 이걸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요 메시지가 여기 있는 요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sync now 하면 Gradle 프로젝트를 싱크하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는 list item earthquake.xml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바인딩을 적용해야 될 위치죠. 그래서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더 넣어줄 거예요. 이걸 부모에다가 레이아웃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XML이 시작될 때 이 두 줄을 넣어줘야 되죠.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줘야 되니까
기존에 여기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constraint layout은 지진 정보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지진 정보 하나를 나타내니까 이 안에 뷰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짜, 장소, 그 다음에 진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뷰니까 이 세 개의 뷰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기 위한 데이터를 세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ime format 이것은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magnitude format 이것은 요걸 나타내는 거죠. 넘버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arthquake은 지진 데이터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배열에서 지진 데이터 earthquake의 리스트 있었죠. 그걸 그 중에 이제 요 정보를 나타내는 지진 정보 요걸 가리키는 그런 변수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첫 번째 것은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포맷이었고 이것이 데이트 포맷이었고 두 번째는 데이터 타입이 넘버 포맷이죠. 여기 이제 넘버 포맷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타입이 earthquake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애플리케이션의 패키지 명에다가 earthquake 이게 그 클래스의 정확한 풀네임이죠. 그래서 그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지진 데이터를 가리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보면 magnitude format 여기 되어 있는 건 요 텍스트 뷰는 이 텍스트 뷰는 어떤 걸 가리키는가 하면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색깔이 별로 좀 안 좋네요. 그죠? 색깔을 바꾸면 하늘색으로 하죠. 요 텍스트 뷰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뭔가 하면 magnitude format, magnitude format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요 magnitude format의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면 이 earthquake 데이터에 magnitude가 있죠. earthquake 데이터. earthquake이 뭔가 하면 요걸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earthquake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magnitude 값. 여기 earthquake엔 값이 3개가 들어있죠. earthquake 안에 6개의 값이 들어있죠. 6개의 값 중에 magnitude를 이용해서 이걸 포맷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버 포맷 타입으로 인자를 넣어가지고 포맷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데이트 포맷인데 데이트 포맷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되면 좀 지워야 돼서 좀 그런데 다시 이거 알겠죠? 이미 이제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요걸 가지고 다시 설명하죠. 이번엔 두 번째 텍스트 뷰 요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 하면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가 여기 타임 포맷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타임 포맷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건가 하면 타임 포맷이 요걸 나타내는 거죠. 그게 포맷을 하는데 earthquake은 뭐예요? earthquake은 요걸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있는 date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넘버 포맷으로 바꿔서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을 넣어야 되겠죠. 요 값을 넣는데 요 값은 요 텍스트 뷰는 얘를 가리키죠. 얘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가 뭘로 지정되는가 하면 earthquake이에요. earthquake은 이거죠. 이것의 details. 여기 보면 details 값 있죠. 여기에는 몇 개의 값이 들어있어요? 6개의 값이 있죠. id부터 시작해서 뭐 링크까지 6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details라는 스트링을 여기다가 채워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자,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가서 XML 파일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list item earthquake이 어디 있는가 하면 리소스의 레이아웃에 들어있죠. 여기 가면 list item earthquake.xml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지금 제일 부모를 뭘로 하느냐 하면 레이아웃으로 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으로 하는데 여기 두 개 있는 요것은
위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위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 사이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는 뭘 넣느냐? variable name은 time format을 넣고, 그 다음에 type은 java.text.date format이죠. date format. 이렇게 이제 하나를 넣어요. 그래서 variable 하나 넣습니다. 두 번째, 이게 잘못했네요. 이게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레이아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제일 끝에 있죠. 끝에 레이아웃을 닫는 건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이렇게 닫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variable name은 이번에는 magnitude format으로 하고, type은 java.text.number format으로 이렇게 타입을 줍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name은 earthquake 주고, 타입은 이게 이제 좀 길죠. com.professionalandroid. 그 다음에 apps. 그 다음에 earthquake.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variable 3개를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에, 이 텍스트에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의 텍스트는 뭘로 주는가 하면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합니다. magnitude format의 format 함수에다가 인자로 earthquake에 있는 magnitude를 인자로 줘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데이터 바인딩을 이 텍스트 위에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걸 좀 예쁘게 하려면 이게 자식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식이니까 탭을 누르면 한 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서 예쁘게 좀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의 텍스트는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하고 사이에 이제 넣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time format에 format을 호출하는데 earthquake의 date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 포맷도 date도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etails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드로이드의 텍스트는 earthquake의 details가 있죠. 이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줘요.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을 하기 위한 XML 파일 설정은 다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바인딩 클래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바인딩 클래스가 레이아웃 한다고 적어준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죠. 언제 생기는가 하면 빌드 할 때 생겨요. 그래서 지금 빌드를 해줘야 해당하는 우리가 리스트 아이템 earthquake binding이라는 클래스가 생길 텐데, 이 클래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기게 만들어야 그 다음 코드, 이거 사용할 거니까 네 번째 이걸 해보려면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레이아웃 적는다고 자동으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만들어지니까 메뉴에서 build make project 하거나 혹은 build rebuild project를 하거나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해보죠. 여기 있는 빌드에 가서 rebuild
rebuild project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list item earthquake binding이라는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래드 필드가 이제 종료가 되었죠. 빌드가 끝났습니다. 자, earthquake 그러면 list item earthquake binding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값을 채우는 것으로 바꾸도록 기존의 view holder 클래스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view holder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여기 이제 view holder를 만들 때 인자로 binding을 인자로 받죠.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바인딩 객체를 이용해서 값을 설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죠? 자, 이걸로 한번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arthquake Recycler View Adapter 클래스에 View Holder 클래스가 있죠. 여기 중간에 View Holder 클래스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코드를 다 지워버립니다. 다 삭제하고 이걸 다 삭제하고 이제 바인딩을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public final list item earthquake binding 이 홀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바인딩에 바인딩 인저를 받아서 루트를 세팅을 하고 바인딩 객체의 루트를 세팅을 하고 this binding 으로 설정하고 바인딩의 set time은 time format은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상수 time format 있죠. 이걸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인딩의 set magnitude format은 magnitude format 있죠. 이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여기 on create view holder와 on bind view holder가 어떻게 돼요? 오류가 생기죠. 왜냐하면 view holder를 다 지워버리고 view holder 안에 view가 있었던 것, 그 다음에 date, details, magnitude 이런 거 다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졌으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on create view holder on create view holder와 on bind view holder 메소드를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이 코드로 다음 코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on create view holder에서는 바인딩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view holder 안에 해당하는 바인딩 객체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on bind view holder에서는 그 포지션 객체의 이거 데이터로부터 earthquake를 구해 가지고 바인딩 객체를 이용해서 그 earthquake를 세팅을 하고 execute pending binding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바인드 객체의 세팅하는 값들이 쫙 불려 가지고 뷰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코드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list item earthquake binding을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list item
earthquake binding의 inflate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는데 여기 인자로 layout inflator에 from parent의 get contex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parent, 그 다음에 force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기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new view 홀더를 만들어요. 홀더에 지금 바인딩 객체를 인자로 넣어줘서 뷰 홀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onBind view 홀더도 이것도 이제 지웁니다. 그래서 earthquake을 하나 얻어내야 되겠죠. 어떻게 얻어내냐? 포지션을 인자로 주고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 홀더, 갖고 있는 홀더 객체의 바인딩이 있죠. 아까 방금 설정했죠. 거기에 set earthquake을 인자로 넣어줘서 바인딩에서 나타내야 될 지진 데이터의 종류가 뭐다. 이걸 이제 인자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인딩에 execute pending binding을 호출해서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앱을 선택을 하면 에뮬레이터가 이제 뜨겠죠. 자, 실행했더니 동일한 형태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바인딩으로 다 바꿔도 코드는 굉장히 간결해지죠. 전에 코드보다 간결해지는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인딩을 뷰 객체 안에 값을 채워주는 것을 바인딩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